존경하는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8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은 아침 일찍 제가 경기도 용인에서 우리 애국 시민들과 만나서 아마 태극 집회나 뭐 이런 최근 돌아가는 이 전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때문에 오전 방송을 녹화로 보내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정부의 겉과 속은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죠? 지금 1년 6개월간의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 거의 100% 그런 것 같아요. 제가 5월 31일 날 출소를 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이 느끼는 이 감정이 결국은 1년 6개월의 그 감정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서 정말 어디까지 이 정부의 정책과 이 정부에 가는 방향을 이해해야 되느냐. 저 머리는 모르겠습니다. 정상인의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 중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문재인이 하는 이 정책 그리고 문재인의 행동 지금 말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는 있는 건지 이걸 한번 머리를 맞대서 따져보자는 겁니다. 문재인이 27일부터 5박 8일간 G20 정상회의 순방 중 체코를 상대로 원전 수출 세일제에 나선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국외에서는 원전 수출에 대통령까지 나서는 이런 모습 과연 체코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탈원전을 밀어붙인 그 이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직접 원전 수주전에 나서기로 한 것 이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의 원전 수출 시도가 최근 잇따라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저 판단이 맞을 겁니다. 분석을 해서 딱 안경을 쓰고 들여다보니까 영국의 경우는 한전이 작년 중국 업체를 제치고 22조 원 규모 사업에 우선 협상권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그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너희들은 탈원전에서 모든 원자력을 폐쇄 또는 중지시키는 주제에 남의 나라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택돈수하지 마라. 딱 이제 이런 뉘앙스를 풍겼겠죠. 또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전도 우리가 유리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빗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현지 언론들을 보니까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조성된 것이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돈을 벌어도 지원철판에 그냥 다 갖다 탈원전 한 방에 수백조 이제 날아가게 생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이 도전할 해외 원전 사업은 아무래도 체코 외에는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답답하지.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막 안 되고 이런 데다 이제 체코가 남았는데 체코까지 가서 뭐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안 되면 이제 골아빠질 것 같고 더더욱이 최근에 그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만의 탈원전 정책 이게 폐기돼 버렸는데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번에 문재인까지 나서서 원전 셀질을 하는 것이 이런 주변의 영향, 이게 큰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만이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 제95조 1항에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신설한 지 2년도 안 돼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능력이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말 안 들어, 이 문재인 정권. 그래도 대만은 그래, 문제가 있나? 그럼 국민투표 한번 붙여보자. 국민투표 딱 붙여봤더니 원전 탈원전 안 된다, 다시 가동해라, 국민적 성원하기 좋다,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그대로 간다. 아이고, 참 환장할 일입니다. 대만이 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대만은 최대 수요보다 15% 이상 많은 전력 예비율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전력 예비율이 10%로 떨어지고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한 지난해 8월에는 전력 예비율이 최저 1.7%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반면 작년 가스발전소 고장 사고로 전 가구 60%가 블랙아웃 공포를 겪고 전기료가 치솟는 이런 사건도 결국은 대만 국민들의 탈원전의 분노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극단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 강화는커녕 석탄 가스 발전의 급속한 확대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대량 증가까지 직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탈원전 정책을 국민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은 국민들의 몫을 들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안 듣습니다. 아예 길을 닫고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든 논두렁이든 수렁이든 바다든 따라와, 이런 식이에요. 소통 뭐 안 한다고 박근혜 전 그렇게 씹어대더니 지금까지 역대 정권 중에 제일 소통 안 되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얘기할 때 대만을 탈원전 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범 사례인 대만이 탈원전을 폐기한 이런 시점에 대한민국도 더 이상 탈원전 정책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합니까?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게 우리도 한 1년여가 지난 지금 탈원전을 했더니 멀쩡한 거 아니잖아요.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출을 하든 말든 나라야 망하든 말든 그 동네 망하든 말든 밥을 먹든 말든 국민이야 굶어 죽든 말든 알 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북한에 뭔가를 좀 사다 줘야 되는데 북한을 위해서 지피를 열고 뭐 한강보를 뚫고 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이런 환상에만 젖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만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면 대만의 이런 선례가 교훈이 돼서 당장 문재인 정권도 탈원전 정책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겁니다. 지금 경상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울진군 이런 곳에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지난 8월 기준으로 지역자원 시설세 이걸 따져보니까 118억 원이 이미 감소를 했고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천지 1, 2호기 건설 백지화 등으로 경주, 울진, 이 영덕 지역은 향후 수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여기에 내 고향도 있어요. 지금 통화해보면 발전소 중지시키고 건설하던 것도 중지시켜서
외지에서 왔던 사람 다 빠져나가고 동네가 블랙홀에 빠졌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새서랑 들고 올라옵니다. 매년 조단위 수익을 내던 초우량 공기업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아닙니까? 그런데 딱 탈원전 딱 한 방에 원래 적자 예상이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로 기록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적자 전환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을 부도내서 없앨 것이냐, 아니면 그 한전을 살리는 방법은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주머니에 손을 샥 세금을 뺏어다가 메꾸는 방법 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오를 거 다 올랐어.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도 모시고 저도 수차게 지적을 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원자력 발전 산업, 이게 고사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원전 산업의 핵심인 기자재 설계 분야 일감은 내년 9월이면 바닥이 납니다. 전문가들은 원전은 반도체, 스마트폰과 함께 몇 안 되는 세계 최고의 일자리자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이기에 그 피해는 엄청나게 넓을 것이고 아무도 그 감당을 못할 것이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 탈원전 속도는 지난 1년 6개월간 이 원전 저 원전 싹 다 잡아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 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만약에 백지화돼서 공중에 떠버리면 그동안 5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두산 중공업이 만들어 놓은 원자료, 전기발생기, 터빈 발전기, 이 졸지에 고물이 돼, 고물. 그리고 두산 중공업의 그 고급 원자력 전문 인력들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잘리거나 전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두산 중공업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연쇄적으로 두산 중공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700여 협력 하청 기업이 사라질 것이고 1만여 명의 직원들이 거리로 남게 되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무엇보다가 설계, 부품, 인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니까 문제가 지금 가서 체코 가서 예를 들어 해외 수출 따온다 해도 국내 공급이 불가능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때 가서 고급 인력, 설계, 부품 이런 거 사다가 해야 되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일자리 정부를 외치는 이 문재인 정권이 원전과 관련된 이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오히려 없애버리고 있는 셈인데 이래놓고 일자리 늘리겠다, 고용 창출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졸작, 이게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아닙니까? 정부가 원전 수출을 지원하겠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국내 원전 산업이 붕괴돼 버리면 아무리 밖에 가서 뭐 원전 뭐 수백조 수천조 따와도 그건 다 물거품이요. 누가 만들어? 지금 많은 기술자들이 일본이다 중국이다 이런 데서 국내 월급에 배를 주고 다 고급 기술자 다 빼가 버리면 안 돌아옵니다. 평생을 못 바쳐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국산화 여기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그 대도 안 한 인간들의 말을 듣고 그냥 원전을 중식이나 폐쇄시키는, 야,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지금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조만간 이제 각 공장 뭐 이런 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력발전 비중을 보니까 9월 말 전체 발전량의 41.9%를 차지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38.7%에서 이미 3.2%포인트가 뛴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력발전 비중은 늘어나면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력발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자력도 없고 화력발전도 없고 전기 안 쓰면 되지. 촛불 들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촛불을 들고 집회를 했던 사람은 집에서 전부 촛불 켜고 살으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만 전기를 주고. 촛불 들면 손 들어봐. 촛불도 너희들이 강장에 들었던 이 조그마한 촛불은 하루 가기 힘들어. 저 조개사 앞에 가면 막 이만한 촛 판다고. 큰 거. 그런 거 몇 개씩 사놓으라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보니까 지난 5월 기준 전년 대비 벌써 1년간 1,800만 톤이 증가를 했습니다. 온실가스가 미세먼지 악화에 영향을 끼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국민 그렇게 국민을 외치는 이 문재인 정권이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아침 저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국민들을 못 본 것 같아. 안 본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감기 걸려서 마스크를 썼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어요. 친환경 발전을 내세워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린다고 했지만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늘리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펼친 것은 너무도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난해 11월인가 경주 포항에서 일어난 그 지진으로 인해서 환경단체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밀어붙였고 요때를 틈타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논쟁에 붙이면서 결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앞뒤 사정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였으니까 지금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이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서 해외에서는 그 원전 세일즈를 한다는 거, 요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외교 쇼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에서는 불안해서 사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걸 남의 집에 가서 팔겠다.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그 나라 국민이나 그 나라 관료들, 그 나라 대통령이 정신 빠진 인간들이 아니라면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를?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원전 세일즈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저도 좌파가 싫어서 문정권 하는 꼬라지 싫지만 더 이상 해외 가서 대한민국에 쪽팔리면 그만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런 문제야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저보다 국민들이 더욱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탈원전 문제를 떠나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른 이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왜 그렇게 급히 했을까 했더니 뒤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까지 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앉았어요. 최근에 그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를 지냈다는 그 이력 때문에 논란이 됐던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사정에 취임했 그 직후인 올해 3월 수상 태양광 사업의 정식 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을 추진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그 인허가 과정은 사업자가 하는 사업 등록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하는 공사계획 신고로 절차로 거쳐야 된다는 게 상식입니다. 공사계획 신고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지키려고 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을 추진할 이런 방법을 모색했다 이러면 이 잘라내야 된다. 이거 그냥 놔두면 또 꼼수 부른다고요.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전국 저수지 등 941곳에 7조 5천원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수지나 담수호 이런 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환경부 영향평가도 거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다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는 전 사업 중 가장 까다로운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주민동의, 환경영향평가 이런 개발행위 허가에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는 올해 11월까지 총 709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공사가 한 로펌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주면 성공보수를 주겠다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받은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면 민변이죠. 이 사업위원장을 지낸 변호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내용의 유권 해석 결과를 받으면 실행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개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얼렁뚱땅 그냥 해야 된다. 요걸 이제 법적으로 받아내면 쉽게 그냥 해치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농어촌공사는 착수금 1,000만원, 성공보수금 4천만원 지급을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통상 중앙부처나 그 공공기관은 어떤 유권 해석을 의뢰할 때 사내 변호사나 아니면 외부 로펌에 자문한 뒤에 직접 소관부처에 문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는 로펌에 유권 해석 의뢰를 위임하면서 구체적인 유권 해석의 내용까지 언급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행히 유권 해석 의뢰를 받았던 그 국토부가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런 결과를 해신함으로써 성공보수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그 해신이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다만 저수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농림축산부에 문의하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농림축산부에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저수지 태양광 발전 시설도 개발 행위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농식품부로부터 농어촌공사가 전달받습니다. 결국은 꼼수 부리려다 안 된 거요. 그 농어촌공사가 개발행위 허가의 필요성을 놓고 지자체 간 이견이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려고 했던 것이다. 요렇게 핑계를 댑니다.
또 로펌에다 위임한 것은 유권 해석을 진행한 경험이 부족해서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합니다. 참나. 과연 이게 말끔하게 해명된 건지 여러분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를 지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농어촌 공사 사장이 되는 이런 현실. 거기에다 그 태양광 발전업체는 현재 그의 아들과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걸리는 이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태양광 사업의 속도를 내렸던 이 배경까지 이런 걸 두고 본다 그러면 태양광 사업 이거 해대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 샥 훑쳐서 몇 쪽 울고 먹으려 했던 거 아니냐고 이게. 옛날에 바다 이야기처럼 불법 상생 오락을 그냥 퍼뜨려 놓고 그 할인권인가 뭐 그런 거 돌려가지고 결국은 큰 돈 만들어서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자가 이 7조 5천억에 되는 이런 태양광 사업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전부 중국산 갔다가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저거 아들하고 보좌진하고 둘이서 막 해쳐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적당히 또 내놔야지.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고로 나라의 정책이란 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정책을 펼치면 향후 펼쳐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거 이거 왜 몰라? 그것뿐입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 속에 고통과 피를 흘려야 하는 이 국민들의 아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잘못된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수정하는 것이 장땡인데 이 고집셉니다. 안 바꿉니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런 정책들을 정치적 신념과 고집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인 이 원전 기술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면서 해외에서는 우리 원전 기술에 대해서 세일즈를 하는 유체이탈 도덕 세일즈를 그만하시고 지금 당장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서 탈원전의 고집과 아집을 꺾으십시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예청해 주신 국내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